지난 3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의 일부가 개통됐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의 50% 이상이 밀집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출퇴근 30분 시대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구의 49%가 분산돼 있는 지방에서는 아무런 불편이 없는 걸까요? 기차 시간이 6시 14분이라서 항상 이렇게 좀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얼마나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왔다 갔다만 한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서 너무 진이 빠지는 것 같아요.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도시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매우 불편한 실정인데요. 수도권은 또 그 인구도 많고 일자리도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오가야 되는 그런 출퇴근 교통도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수단에 있어서 어떤 그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광역버스나 이런 부분들도 지방 대도시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거고요. 그런데 수도권에만 존재했던 광역철도를 이제는 지방 도시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1시간대 걸리는데요. 43분으로 단축이 됩니다. 출퇴근 시간대 15분마다 운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린 지방 광역철도 사업. PD리포트 이슈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외관읍.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면서 얘기하시죠. 퇴근길에 만난 성빈 씨는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다급한 걸음을 재촉합니다. 지금 외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시는 거예요? 기차 시간이 6시 14분이라서 항상 이렇게 좀 뛰어가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 거주 중인 성빈 씨가 매일 출퇴근하는 구미시 외관읍. 이곳은 외관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10,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대구, 경산, 김천 등 인근 타 도시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성빈 씨에게 퇴근 기차를 놓친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입니다. 6시 14분 다음 기차가 7시 55분인데요. 그래서 놓치면은 강제로 저녁 식사를 외관에서 하고 가야 된다는 점이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가끔 회식이나 아니면 뭐 동료들과 뭐 저녁 식사를 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6시 14분, 7시 55분, 그 다음에 저녁 9시, 저녁 10시, 11시 이렇게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간격이 넓어서 아무래도 좀 대구 가는 게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지역 간 이동을 하려면 한두 시간에 하나씩 있는 열차가 주요 교통수단입니다. 그렇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면 기차역은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는데요. 푹푹 찌는 한여름. 수많은 퇴근 인파 속에서 기차를 타느라 성빈 씨는 녹초가 되고 맙니다. 외관에서 대구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엄청 많은 편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곳에는 약 80%는 대구 아니면 구미에서 출퇴근하고 있어요. 중에서 한 40%, 50% 정도는 기차로 하고 나머지는 자차로 하시는 것 같아요. 자차를 이용하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자차도 이용을 해본 적이 몇 번 있는데 기차로 가면 약 한 30분, 40분이면 가는데 자차로 가면 1시간 1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잠시 후 성빈 씨가 탄 기차는 중간 정차역인 대구역에 도착했는데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하차하면서 정차 시간도 하염없이 길어집니다. 시간을 재보니 대구역에서만 무려 2분 30초간 정차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무궁화호라 보니까 이게 출입구가 한 칸에 한 개밖에 없으니까 승하차 시간이 엄청 오래 많이 걸려서 좀 지연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집과 가장 가까운 기차역인 동대구역에서 내린 성빈 씨는 1.3km 떨어진 집까지 걸어서 퇴근하는데요. 집 앞에 지하철역이 있지만 환승 할인이 되지 않아 교통비가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그 기차를 타면은 지하철비가 약 6만 원이 나오고 한 달에 20일 출근을 가정할 때, 그리고 무궁화호가 왕복 하루에 5,2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곱하기 20하면 약 한 10만 4천 원이 나서 총 비용이 한 16만 원, 약 16만 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 청년 직장인에게 출퇴근하는 데는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도시가 달라도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보다 더 많은 교통비가 지출되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20, 30대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다는 대구광역시 동성로 거리에서 또 다른 사례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6살 취업준비생 황세빈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구미 사곡동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요. 세빈 씨가 거주하는 경북 구미시 사곡동 인근에는 약 15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도 이제 관리비 다 합쳐도 구미는 한 30 전밖에 안 돼가지고 2030 이제 청년들이 살기에는 전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특히 구미시는 2040 세대의 거주 비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요. 반면 대구시에 비해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일단 제가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이 알아봤는데 구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대구가 좀 광역시다 보니까 대구에만 있어가지고 대구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구미시 사곡동에서 대구 번화가인 동성로까지 거리는 자동차로 42km. 시간은 약 5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세빈 씨처럼 경북 소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들은 의료, 문화, 교육시설 등 꼭 필요한 인프라가 밀집된 대구광역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 쪽이 좀 네일이나 이런 게 좀 더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쟁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막 인스타나 이런 거 가격 알아봤을 때는 그런 거는 구미가 좀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말 그대로 경쟁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세빈 씨는 사곡동 집에서 대구까지 오가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라고 호소합니다. 이제 버스 타고 이제 구미역까지 갔다가 구미역에서 이제 대구역 가는 방면에 열차를 이용해서 대구를 와요. 오늘도 오는데 이제 막 버스 놓칠까봐 막 부랴부랴 뛰어오고 막 기차 놓칠까봐 부랴부랴 막 뛰어와서 그러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빈 씨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담당 PD가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구미역 무궁화호 한 잔 주세요. 10시 반이면 좀 빠른 건 없는 거예요? 먼저 가장 빠른 구미행 무궁화호 기차표를 구입했습니다. 10시 31분 차예요. 지금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9시 40분이니까 거의 한 50분? 50분 정도. 네. (10시 31분) 대구역에서 기차를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11시 8분 구미역에서 하차한 담당 PD. 구미역을 나와 걸어서 5분 거리의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한낮에 10분을 넘게 기다려 시내 버스에 탑승.
사곡동까지 버스로 29분을 이동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도보로 10분간 이동한 끝에 드디어 세빈 씨 집 앞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12시 3분. 12시 3분에 도착했습니다. 9시 42분에 출발했으니까 2시간 20분이 걸렸네요. 어때요, 와보니까? 너무 지쳐요. 날씨 탓도 있을 거지만 이렇게 뭐 버스를 타고 또 기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간다는 거, 이게 뭐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이 다 빠지고. 특히 대구나 타 지역에서 사곡동 인근 구미국가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무려 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요. 전체 근로자 수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은 수도권 지역이 베드타운 역할이고 서울로 가서 일을 하는데요. 이쪽은 어떻게 보면 대구가 베드타운 역할이고 인근 경산, 칠곡, 구미가 일자리가 있는 곳이에요. 성빈 씨와 세빈 씨의 사례처럼 대구 경북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도 무게감 있게 거론됐습니다. 지방 지역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늘 수도권 GTX 이야기 들어보니까 완전 다른 나라 이야기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대구는 급행전철, 급행철도 뭐 이런 건 없고요. 그리고 수도권처럼 인근 지역을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전철도 없습니다. 이런 건 되게 많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에서 구미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한 50km 정도 되는데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이용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에 맞는 기차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차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한 편도로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유지비는 한 50만에서 6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고요. 교통만 제대로 갖춰줘도 잠을 더 자거나 또 자기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쓰거나 또 무엇보다 가족과 또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민생 토론회는 바로 이러한 출퇴근 교통 지옥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보자고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구미, 대구,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2019년 착공을 시작한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로서 대구 경북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가지고 8월부터는 시험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시험 운행을 한 3개월, 4개월 해서 연말 안에는 실제로 일반 승객들을 태우고 그냥 보통의 이제 개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말 개통을 앞둔 대구권 광역철도는 구미를 시작으로 사곡, 외관, 서대구, 대구, 동대구, 경산까지 7개 역에 정차하는 노선인데요. 여기에 내년에 준공 예정인 칠곡 북삼역을 추가해 총 8개 정차역으로 운행될 계획입니다. 제작진은 올해 12월 개통을 앞두고 사전 점검 운행이 한창인 대구권 광역철도를 직접 타봤습니다.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도시에서 활용하는 지하철을 타는 느낌이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한 차량별로 지금 문이 하나, 둘, 셋, 넷, 4개니까 양쪽으로 8개가 있다 보니까 대구권 광역철도는 열차 한 량당 승하차 문이 4개로
일반 열차의 승하차 지연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이제 일반 철도, 뭐 새마을, ITX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일반 철도만 하루에 한 19회 정도 띄엄띄엄 다니는 이제 구간인데요. 이 구간을 이제 개량해서 보다 많은 횟수의 전동차 하루에 한 5, 60회 정도를 더 투입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는 15분에 한 대씩 배차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일 예정인데요. 앞서 만나본 성빈 씨도 대구권 광역철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짧아진 배차 간격을 꼽았습니다. 시간표를 굳이 보고 안 가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기차를 탑승할 수 있으니까 정말 마음 편하게 좀 회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잠을 잘 수 있어서 편하게 출근 퇴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환승 할인을 받지 못해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를 걸어서 집에 가야만 했던 불편함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광역철도를 타면 기본 요금이 1,500원인데 지자체 버스와 지하철 간에는 이제 무상으로 이제 환승이 되는 걸로 기존 열차에 비하면 반 이하로 금액만 지불하면 동일 구간 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12월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시기에 맞춰서 기존에는 대구 경북 내 3개 지자체에서만 적용되던 대중교통 광역 환승제를 9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철도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약 15만 원 넘게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근데 광역전철이 개통되면은 환승을 하고 그 환승의 할인을 받아서 약 3분의 1 정도로 비용이 줄어들어서 광역전철 개통을 많이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구권 광역철도의 가장 큰 특징은 열차 선로를 새로 건설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선로를 활용한다는 점인데요.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기 전에는 경부선을 이용해서 대체적으로 부산 쪽으로 가는 통행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경부고속철도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경부선을 활용할 수 있는 열차 횟수가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부선의 이제 선로 용량이 여유가 좀 생긴 거죠. 고속열차 전용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기존 경부선의 선로 용량은 상대적으로 줄었는데요. 대구권 광역철도는 이렇게 여유가 생긴 기존 경부선 철로를 활용함으로써 건설비를 대폭 절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규모의 광역철도를 건설을 하면 61km면 거의 2조 원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존선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차량 다 포함해서 지금 2천억 원으로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10분의 1 비용으로 저희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장점은 기존 역사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점인데요. 특히 일반 열차 승강장 한쪽 끝에 광역철도 승강장을 만들어 유연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반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신설되는 역도 일부 있습니다. 그 사공역이 좀 특이한 게 경부선이 개통됐을 때 원래 없던 역이었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또 자발적으로 공사를 해서 만든 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경부선의 한 역으로 인정을 해준 역인데요. 1965년에 개통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이제 정차 이용객이 줄어들다 보니까 2020년에 열차 운행이 정지됐고요. 지금 무정차 통과역입니다. 역무원이 없는 무배치 간이역이었던 사공역이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을 통해 새롭게 건설되는데요.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노선에 사공역이 포함되면서 앞서 만난 세빈 씨는 2시간이 넘게 걸려 대구에 와야 했던 불편함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타공역이 생긴다면 제가 저희 집이랑 이제 걸어서 10분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타공역에서 대구역까지 30분 안 걸리는 걸로. 아 진짜요? 전 무조건 타공역 열차 이용하죠. 네.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현재 경상북도는 구미시를 제외하고 전 지역이 지역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이것은 대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도시들의 지역 소멸 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방의 젊은 세대들이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몰리면서 현재 수도권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50% 이상이 밀집돼 있는데요. 이로 인한 치열한 경쟁과 과도한 생활비용 증가 속에서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태에 이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실제로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급증한 2015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즉,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소멸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역 소멸 그리고 또 인구 감소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지방권에서도 수도권 못지않는 어떤 광역권의 형성이 이제 필요한데요. 지방 대도시의 광역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좋은 교통망의 구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다 더 빠른 서비스로 연결해 주면 그 하나의 거점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생활권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될 수 있는 거고, 산업이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그거 하나 자체가 지방 안에서 수도권에 견줄 수 있는 어느 하나의 그 거대한 그 경제 권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그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를 중심으로 한 대구 경북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광역 철도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이 그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미, 경산 이런 데서 대구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편의가 높아지고 결국은 대구와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북의 하나의 그 생활권으로서 일체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정부는 광역철도로 연결되는 지방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지방에도 GTX와 동일한 수준의 광역 급행철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방권에도 시속 180km의 그리고 이러한 좋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또 대전, 세종, 충청, 또 광주, 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의 XTX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구 경북 메가시티의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신공항 급행철도를 지방권 최초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신공항 철도가 이제 개통이 되면은 대구 의성간 이동 시간 현재 차량으로는 1시간 10분, 기존 열차로는 1시간 30분이 걸리는데요. 앞으로는 이 GTX급 기준 40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저희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CTX 사업이 지난 8월 신규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CTX가 개통하게 되면 정부 대전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 현재는 한 100분 정도 걸리는데 한 53분이면 이제 가실 수 있게 되고, 정부 대전청사에서 세종까지 현재 한 45분 정도 걸리는데 단 15분이면
도달하게 됩니다.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그 대전만의 뭐 첨단 과학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잠재력이 충분한 게 있고, 세종이 가지고 있는 중앙 행정 기능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청주는 또 같이 가지고 있는 산업 발전 기지나 아니면은 청주 공항에 있던 관문 시설로서의 그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 뭐 연담 도시 형태를 만든다고 하면은 중부 지역에 어떤 수도권하고 같이 좀 견줄 만한 어떤 경제 권역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광역교통망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에 순기능으로 작용하려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산업 정책의 하나로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뚜렷한 목표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이를 통해 지방권으로 인구가 옮겨가고 일상을 통해 실질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도시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